자, 가까스로 30센트를 정복했었던 XRP, 지금 다시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27센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30센트에 머물지를 못하네요. 거의 올라가기만 하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30센트 고지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XRP 대량 이동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엊그제 에스크로에서 XRP 10억 개가 풀렸다가 8억 개를 묶었었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2억 개를 추가로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XRP 1억 3,300만 개가 일단 제드 맥케일럽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팔리는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억 3,300만 개. 그날 XRP 볼륨에 따라서 제드 맥케일럽은 이 물량을 시장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루 이틀 겪는 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유쾌하지는 않은 제드 맥케일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리플사의 지갑들 사이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900만 개가량의 XRP들이 움직였으며, 또한 크리스 랄슨 같은 경우 3,700만 개의 XRP를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부터 1,700만 개의 XRP를 받았다고 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크리스 랄슨 굉장히 XRP 많이 들고 있는데요. 스파크 토큰도 많이 갖게 되겠네요. 부자라서 좋긴 하겠는데 시장에는 그만 크리스 랄슨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때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지금 리플사를 떠난 라이언 자곤 최근에 트윗을 남겼는데요. 리플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XRP에 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 사용자들은 어제부터 대략 $40에서 $50 상당의 가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5시간 이상의 거래 지연 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가격 오르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거래가 실패하기도 했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 인프라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XRP가 확장성, 챕터, 그리고 속도까지 훨씬 더 우월하게 기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사를 떠난 라이언 자곤이라든지 코리 존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간 사람들도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는 좋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리플사 초기 때 떠났었던 사람들, 제드 맥케일럽이라든지 크라켄의 CEO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리플사를 비방하거나 XRP를 비방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에서 일을 했다가 리플사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리플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다가 지금은 바이낸스 US의 CEO가 된 캐서린 콜리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하시는 유튜버죠. 크립토 에리님께서 캐서린 콜리의 인터뷰한 부분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ODL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이 캐서린 콜리에게 물어봅니다.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ODL 거래소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아니,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전에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보인 적이 있었다. 자, 일단 바이낸스 US는 ODL 거래소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 달러와 XRP 거래 및 미국에서 가장 낮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XRP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고도 돈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 여러 시장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코리아, 바이낸스 인도네시아, 바이낸스 싱가폴, 바이낸스 UK 등 우리는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ODL 거래소로 등록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금도 기다릴 필요 없이 ODL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ODL이라는 배지를 다는 것, 이 타이틀을 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화폐를 XRP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사실 한 가지가 밝혀졌었죠. 바이낸스 US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ODL 거래소로서 등록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빵영의 발언 중에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 원하는 지역이나 ODL을 더 늘릴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부러 성장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아마 때가 되면은 바이낸스 US라든지 바이낸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들이 정식으로 ODL 거래소로 등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는 캐서린 콜리 말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화폐를 XRP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 입장에서는 ODL은 리플넷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리플넷 멤버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ODL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만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닌 부가적인 여러 사항들이 일단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ODL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유동성이라든지 혹은 각 나라에서 ODL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파트너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은행들이랄지 송금업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갖춰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플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제 당신이 보기에 앞으로 XRP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대로 XRP가 정말 슈퍼파워를 지닌 엄청난 암호화 자산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오버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과장을 덧붙이지 않으면서 답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단 리플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었다. 그리고 또한 리플사는 지금 설립된 지 한 7년에서 8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시장은 굉장히 어리다. 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은 정말 놀랍다. 내가 리플사에서 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방향성도 정말 좋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프라는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즉 ODL을 위해서 리플사는 더 나은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내 스스로가 미국에서 ODL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가 됐죠. 낙후가 많이 됐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나온 것을 아직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구시대 유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이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시장의 초반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콜리가 XRP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다가오는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거래소의 CEO가 특정 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리플사에 한때 몸담았었던 사람들 거의 모두가 XRP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이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는 약간 다르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면 XRP가 이 산업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트레이더들이나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이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XRP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은 맞습니다. 양쪽을 다 노려보는 것이겠죠. 보통 이 금과 비트코인 비유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금이 낫다, 비트코인이 낫다. 왜냐면 둘 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자, 아무튼 이야기가 좀 3000%로 빠졌는데요. 자, 캐서린 콜리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 US도 언제든지 ODL 거래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 산업 분야가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죠.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XRP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좀 들을만 했다 싶으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영양분 주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